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르신이 콧줄을 착용하고 있는 거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비위관 혹은 병원에서는 L튜브나 혹은 NG튜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삼킴 장애가 심한 어르신한테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튜브가 코에서부터 식도까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서 이 어르신한테 이 콧줄로 식사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요. 삼킴 장애 중에서도요. 어르신이 기도 방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꿀꺽 하고 삼키죠. 그러면 이 꿀꺽 하는 이 과정이 아주 짧거든요. 뭐 1초 정도면 바로 지나가죠. 그런데 이 바로 짧은 1초 정도의 시간 안에 기도와 식도는 이렇게 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는 순간 기도는 닫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을 기도 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들의 경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는 이 기도 방어가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고령화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뇌졸중이나 파킨슨, 치매와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들이 심해지게 되면 특히 기도 방어가 되지 않는 이런 삼킴 장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자칫하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콧줄을 꼽아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이렇게 삼킴 장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사 도중에 특히 물 같은 거 드실 때, 뭐 음료수 드실 때 살에 걸리는 거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 살에가 걸리는 횟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도를 방어하는 기전입니다. 음식물이 잘못해서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침범하게 되면 이걸 침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음식물이 기도 내에서 다시 바깥으로 배출이 되도록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에 계신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이 식사하시기가 좀 불편하거나 평소보다 사례가 너무 많이 걸리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시는데 이 삼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주로 하는데요. 재활의학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찾아가셔서 식사하는데 좀 불편하다. 요즘에 사례가 너무 많이 걸린다. 우리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검사 날짜를 잡고 이 삼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날짜 기사 한번 볼게요. 요양원 입소자 요양보호사 콧줄 삽입 후 사망. 자, 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콧줄은 아니지만 석션 행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석션하는 행위도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나 뭐 일반인이 실시를 하게 되면 엄연히 불법 의료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게 지켜지기가 어렵죠. 석션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그냥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집으로 혹은 요양원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호출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석션 행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콧줄이 여기 식도의 관 안으로 잘 삽입이 되면 괜찮겠지만 이 갈림길에서 기도로 자칫 삽관이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기가 들어가야 할 길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죠. 호흡이 막혀서 질식할 수도 있고 소량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더라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콧줄을 꼽고 생활하신다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사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입소자의 비위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콧줄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매까지 있는 어르신이면 이 콧줄을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나머지 손으로 콧줄을 잡아 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빼버리죠. 지금 이 내용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요양보호사나 가족분들이 전혀 손 쓸 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다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다시 가셔서 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속 잡아 빼는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어르신의 손을 좀 묶어두거나 잡아 빼지 못하게 장갑을 끼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노인 학대가 아닙니다. 보호자분들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고 콧줄을 계속 잡아 빼면 어르신이 식사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을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 교대자인 요양보호사 윤모 팀장 그리고 이모 씨에게 이 어르신의 비위관이 빠진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시설장과 가족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양보호사 윤모 팀장은 이 씨와 함께 어르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손을 잡은 뒤에 억지로 비위관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제가 단언하건대 이분들 처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 의료인이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거나 그냥 따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콧줄 삽입은 절대로 쉬운 의료행위가 아니거든요. 석션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 또한 과거에 병원에서 이런 삼킴장애 환자분들의 검사를 제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봤죠.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간혹 어르신이 검사 도중 콧줄을 잡아당겨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검사 책임자인 의사가 콧줄을 다시 끼우는데요. 웬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면 이거 쉽게 끼우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끼우고 나서 방사선 촬영을 해가지고 잘 삽입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의료행위를 요양보호사 두 분이 시행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결국은 내용은 안 봐도 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줄이 잘 들어가 보이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당연히 표현이 어렵겠죠. 그런 상태에서 경관 식사를 진행한 겁니다. 즉 콧줄에 음식을 넣은 거죠. 그 음식은 결국 폐로 가는 숨구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결국 사단이 났겠죠. 여기 119 대원이 신고를 받고 와서 확인하니까 산소 포화도가 75%로 심한 저산소혈증 상태였다고 하죠. 결국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비위관 끝부분이 여기 오른쪽 기관지에 위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비위관을 제거하고 응급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어르신은 2주 정도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왜 바로 사망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셨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조금의 음식이라도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오게 됩니다. 결국 호흡부전 내지는 폐혈증까지 이르러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측과 요양보호사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사실 좀 과거의 일인데요. 최근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좀 오래 근로하시거나 하는 분들 절대로 이런 의료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도 항상 주의 깊게 이런 상황을 살펴보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모두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콧줄 교체는 아주 위험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분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르신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본인이나 기관 전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션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가족분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급적 간호인력에 맡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의료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콧줄이야 당연히 안 된다고 쳐도 석션의 경우는 심지어 가정용 석션 기계까지 쿠팡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죠. 의사나 간호사가 바로바로 호출하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석션 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허가받고 요양보호사나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석션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콧줄의 경우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 현장에서 문제 있는 지시를 받게 된다면 바로 안 된다고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간호 인력이 없는 경우에 어르신이 숨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간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석션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